안녕하세요. 거룩한 선교 이야기, 이번에는 30일가량 남은, 한 달 정도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영성시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실요, 요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상식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뭘로 기준으로 삼았냐면, 저는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뭐죠? AI죠, AI. 인공지능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리더 선택의 기준을 좀 한번 좀 먼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또한 그 대통령 선택의 기준은 또 뭐가 될 것인가, 그것을 좀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제가 잠깐 얘기하고 가고 싶은데요. 왜 필요하냐면요, 사실은 그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후보를요, 복음주의 교회, 이렇게 표현되는 지금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떤 특정 후보를 이렇게 지지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 역설적인 현상들이 나타날까, 참 이렇게 답답했는데요. 이것은 좀 어느 정도 정말 민심이 천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물었을 때 네가 진정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 뜻이다라고 제가 개인적인 음성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믿어서 정말 이렇게 방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그 뜻을, 또 기준을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분명히 세우면 하나님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책임을 우리에게, 그 자유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정치요, 모든 영역에 다 관계되는 것이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사회를 살아갈 때는 우리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그 법이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even 우리가 그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 주민 발의안 같은 경우도 역시 또한 정치적인 선거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법이 제정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AI에게 물어봤죠. 제가 네, 대통령 선택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해? 그랬더니 가장 먼저 뽑은 게 정치적 이념이었어요. 그래서 유권자들은 이제 후보의 정치적 입장, 그 가치관, 정책 방향이 자신의 이념과 일치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이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 이념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요, 사실은 가치 중심적 삶을 사는 현대인을 만나보기 힘들어요. 다 이익 중심의 삶을 살죠. 쾌락 중심의 삶을 삽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가치로 여기고,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선이고 이익이 없으면 악이다, 이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로 이익을 떠난 그런 가치를 이념 말고 이제 무엇으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준이 이렇게 아까 정책 방향 나왔는데 그 정책 공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이라든지 특히 경제라든지요, 건강, 보험, 또 교육, 또 외교 정책도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큰 고려의 사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인물의 신뢰성이라고 하죠. 후보 개인의
신뢰성과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행동, 발언, 뭐 스캔들,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번째는 이제 경험과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택의 기준이 정치적 경험이죠. 또 리더십의 능력 발휘가 무엇으로 검증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국가는 언제나 위기가 좀 찾아옵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 능력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도 그 중요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공직 경험이나 정책 실행 능력이 이제 중요하게 고려되겠죠. 다섯 번째는 사회적 이슈라고 하네요. 그 인종 문제, 성별 문제요. 젠더 문제, 또 환경 문제. 특별히 그 성별 문제에서는 LGBTQ라고요. 아시죠? 그 약자인 거요. 성소수자의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정한 그 사회의 그 이슈, 그런 주제들의 후보의 입장은 무엇이냐? 내가 공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 선택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경제적 상황이라고 하네요. 경제가 어떤 지금 상황이냐?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문제를 좀 낫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실업률, 인플레이션 같은 이제 경제 지표도 중요하고, 또 주식이 오르냐 내리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부동산도 오르냐 내리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실물 경제, 또 뭐 우리가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렇게 그 자영업들에 대한 지금 위기가 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누가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후보를 선택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이것조차도요, 일반화될 수 없고, 진짜라 이 나라의 주인인 각 개인의 그 경험이라든지, 또 지역사회의 그 공동체, 커뮤니티의 특성이라든지,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저도 언론사라고 볼 수 있죠. 기독교 언론사, 거룩한 선교 이야기 사니까요. 그 언론의 보도 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금 AI에게 선택의 기준들을 물어봤더니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사회적 이슈, 경험과 능력, 인물의 신뢰성, 그리고 정책 공약, 정치적 이념 이런 것들을 좀 항목으로 꼽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자,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상식이죠. 요즘 시대의 상식. 상식은 어떻게 지금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을 삼느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그랬더니 첫 번째를 도덕성과 윤리로 꼽았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당연하죠. 물론 이제 이 도덕성의 즉 선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도덕과 법으로 이렇게 가져간 이 사회에서 교회의 신자들이 정말 이거 도덕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 감옥에는 기독교 교인들이 80% 육박하다. 옛날에는 70%였는데 더 많아졌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후보의 행동, 과거 이력, 그것이 과연 기독교적 가치관에 부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어느 나라 뭐 콜골드라고 놀았던 그 후보를 메시아라고 뭐 표현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막 들끓은 거 보면 완전히 이것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 뽑았습니다. 두 번째, 가족의 가치 뽑았어요. 가족의 가치. 가족과 결혼에 대한 후보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가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완화된 가족의 가치를 가졌냐, 또 거기에 대한 정책, 그 다음에 입장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겠어요? 동성애에 관한 얘기도 지금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이 사회정의의 기준이랍니다. 땡큐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과연 사회정의에 대한 개념이 교회에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안타까운데, 여기 이제 미국이니까요.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자비의 가치, 즉 긍휼히 여기고 약자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병든 자를, 불쌍한 사람들을, 이민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 상식이라는 거죠, 상식. 과연 이 상식에 부합한 후보는 누굴까요? 성경책 들고 사진 찍은다고, 또 위기에 교회 간다고,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 막 보도하고 생방송으로 중계한다고 해서 그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가 생명 존중이라고 그랬어요. 자, 올해 최고의 이슈는 지금 낙태입니다. 너무나 우리 그 미국 사회가 극우로 갑니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지금. 유럽이나 뭐 동양이나 할 것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보수, 그것도 이제 극보수,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진작 좀 몇십 년 전에 이미 자유함을 입었던 이제 이렇게 낙태 문제를 다시 지금 돌려놨어요. 한 50년 뒤로 돌려놨죠.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사형제도. 그러니까 생명에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정책을 지닌 후보냐? 아니냐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후보가 견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를 사회에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게 이제 그 성경의 원칙, 그리고 그 성경이 그 고려하는 그러한 그 일들의 후보 입장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 불평등을 어떻게 보고 있냐. 그 다음에 돈 벌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자기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고 그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들은 또 어떤 거냐. 그리고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과 또 평화에 대한 입장이 어쩌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은 후보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정책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군요. 그래서 이제 그 교단에 따라서 또 교리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나 이 정도로 이렇게 한 6가지 입장을 삼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원칙과 일치하느냐, 종교 자유를 보장하느냐, 생명 존중하느냐, 사회정의에 대한 가치는 어떠냐, 가족의 가치는 어떠냐, 그리고 도덕성과 윤리는 그 후보가 어떠냐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그 전통이기 때문에 장로교 입장에서는 어쩐가 그랬더니 역시 이제 미국의 속담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려면 장로교로 가라 이러듯이 성경적 가치를 그 정책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시키는 후보냐라고 하는 걸 본다는군요. 여기는 도덕성과 윤리 포함하고 있고요. 이제 사회정의, 가족과 결혼, 정의와 자비, 아까 언급한 거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책임감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험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감. 그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약속해놓고 지키냐, 안 지키냐. 이제 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진실의 문제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역시 종교적 자유 얘기했고, 7번째 역시 이제 조금 전에 똑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권력에도 그렇고 문화, 사회적 생활에도 다 불평등을 낳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기준에 따라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후보에 대한 결정이 더 쉬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1차적으로 대통령 선택의 기준들을 좀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 대선 전망 이야기, 즉 예측 이야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애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